주야TV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400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주야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ILC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인데 어제 시험이 있었죠. 근데 시험을 치고 시험을 잘 봤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LC도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ILC도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 영상의 댓글들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제 문의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보면은 ILC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ILC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과 앞으로 보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토익 시험을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할 때 정말 쫄이죠? 저도 많이 쫄았고요. 저는 첫 번째 토익 시험을 3월 중순에 봤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연계형 지문 5지문을 다 못 풀었어요. 정말 줄로 세웠습니다. 시로. 그때 나오면서 내가 부족한 게 정말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월 1일부터 토익 공부를 했고 3월 중순까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개념서 2권을 공부했고요. 해커스 토익 천재 문제집 1권과 RC 문제집 다른 거를 해서 총 모의고사는 15회분을 풀고 갔습니다.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는 영어 읽는 거를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진짜 제한된 시간 내에 100문제를 풀 자신이 항상 없었고 영어를 읽는 게 너무 귀찮아서 대충 답을 찍는다거나 그냥 단서보다는 답 찍기에 급급했고 뭔가 내가 문제집 2권을 풀고 가면은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근데 물론 저보다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뭔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목표가 90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토익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영어적 실력이 다르고 독해력도 다르고 아는 어휘가 다르고 아는 문법적 지식도 다 달라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단순히 문제양과 토익 성적이 비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토익 공부법에 대해서 확실히 딱 3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스스로의 공부 방법과 병행해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면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거고 여러분의 성적을 끌어올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생각했던 논리와 문제를 푼 다음에 검토를 할 때 답지에서 나온 논리와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이거는 RC에 해당하는 게 좀 커요. LC에서는 그냥 듣고 바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RC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에서 어떤 걸 묻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으로 풀었고 답을 이걸 선택을 했는데 답지와 비교해보더니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런 걸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다 틀렸다 답이 이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와 검토를 했을 때 어떤 논리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파트 5, 6는 정말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트 5, 6 공부할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고 답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더라 라는 거를 나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그 답지와 비교해봐서 내가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논리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약점이 보완이 되고 내가 왜 틀렸고 내가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문법적 지식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로 풀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파트 7을 공부하실 때에는 내가 이러한 단서로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니더라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게 진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막 단순히 영어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나중에 검토를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막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진짜 실수를 많이 줄였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문제집을 푸셨을 때는 절대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 어떤 지문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뭐 파트 5, 6는 한 문제당 1분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트 5, 6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2, 3초 내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토익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제대로 뭔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 영어적 논리가 어떤 게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제한 두지 말고 한 회를 푸시는데 한 2시간, 3시간 넘게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연장된 건데 이거는 파트 5, 6, 7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으로 풀었고 어떤 근거로 내가 답을 찾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답지와 비교해보면서 검산해 나가세요. 근데 진짜 이게 단순히 시간 제약 때문에 틀리고 찍는 문제라면은 내 영어적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 영어적 실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100문제를 풀었는데 한 90개 이상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을 줄여 나가세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토익 시험이 당장 2주 후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달 내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시간 촉박한 건 알겠는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우리는 해야 될 것도 정말 많은데 언제까지 토익을 잡고 있겠냐,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시간을 줄이는 건 맞는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영어적 논리가 쌓이고 그런 다음에 영어적 논리가 쌓인 상태에서 독해력이 바탕이 되면은 시간은 저절로 줄어드는 거지 내가 억지로 시간의 촉박을 받으면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우선 영어적 논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이세요. 100문제를 풀었는데 진짜 시간이 안 부족하면은 90개 이상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95분부터 시작하셔서 5분씩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85분부터 시작해서 5분씩 줄이시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 공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문제를 푸는데 흔들림이 없는 실력을 키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줄이시는 거지 절대로 시간 제한을 두고 먼저 문제를 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 때문에 틀리는 문제는 여러분이 영어 실력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고 진짜 단순히 시간이라는 문제 때문이지 여러분의 실력을 만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독해력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백날 첫날 파트 5, 6 문제를 푼다고 해봤자 독해력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 문제를 맞는다고 해도 전 진짜 애매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실 거예요. 파트 7에서는 독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제한 시간 내에 다 풀지도 못하고 시간에 촉박하면서 내가 찍는 답도 제대로 된 논리가 없이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찍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독해력을 키우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파트 7을 정말 한 지문당 7번에서 10번 정도 읽으세요. 저는 마지막 시험 전에 2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2주간의 시간 동안은 정말로 하루에 파트 7 지문을 한 회씩 무조건 다 읽었어요. 최소 7번, 많으면 10번. 광고문 같은 건 작잖아요. 그래서 7번만 읽어도 되고요. 연계형 지문이 부족하신 분들은 연계형 지문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파트 5, 6 문제 첫 문제 풀 바에는 파트 7 지문 10번씩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읽으라고 하냐면은 파트 5, 6의 그 빈칸 단서가 있잖아요. 파트 7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파트 7 또는 파트 5, 6 공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은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파트 5, 6에 있는 문장들이 파트 7에 나와요. 그래서 파트 5, 6 문제 푸시다가 아마 애매하신 것들은 당장 풀지 마시고 파트 7을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파트 7의 문장들이 파트 5, 6에 나오는 문장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은 문장일 수도 있고 다른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단서들이
다 있으니까 문장을 공부를 하시면서 독해력을 키우고 파트 5, 6에 대한 단서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공부 방법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첫날에는 10시간 걸렸다면은 한 10일 이상 해보시면은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의 독해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사실 토익 공부를 한다면은 저는 아마 파트 7 지문만 하루에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현답이고 가장 빠르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고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읽으시고요. 그 많이 읽음을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고 독해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RC의 점수에서는 정말 크게 변하시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고득점을 유지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지루한 공부긴 한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방법대로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내 공부 방법과 적용해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내 공부 방법으로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 하셨던 분들은 RC에 있어서는 한 번쯤 바꿔보세요. 문법 지식을 아는 것보다 독해력과 어휘력이 바탕되면은 RC의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적게는 2주, 많게는 한 달. 딱 한 달 정도만 딱 투자해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파트 5, 6, 7을 푸는 데 있어서 뭔가 두려움이 덜하고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문제를 푼다. 그리고 영어도 논리가 생긴 것 같다 하면은 진짜 시험 치실 때 자신있게 답을 찍으실 거고 시간도 많이 줄이실 거예요. 정말 시간이 감소하는 걸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성적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시는 공부를 하셔야지 영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토익 시험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할 수 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